아버지, 30년 만에 터져나온 그 한마디. 기밀이었어. 말할 수 없었어. 너희까지 위험해질까봐. 배신자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진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왜요? 왜 우리 버렸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절규. 새벽 옥상, 쓰러진 노인을 본 쓰리스타 사령관이 무릎을 꿇는다. 오늘 금빛 극장 막 올리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정성에 보답하듯 건강과 행복이 따라올 거예요. 아버지가 군 기밀을 유출하고 도망쳤다고요? 30년 전 18살 승우는 어머니의 말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승우는 아버지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사진도 기억도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외곽 고지대의 낡은 건물 옥상에서 한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겉보기엔 그저 재개발을 기다리는 오래된 주상복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비밀리에 관리하는 군사보안 시설입니다. 비상통신과 감시를 담당하는 군사기지였던 이곳을 일반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싼 월세 때문에 선택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쓰러진 노인의 이름은 최영수, 72살입니다. 이 건물에서 경비와 청소를 담당하며 살아가는 그는 사실 이 건물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아는 퇴역 군인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옥상에 서 있는 낡은 송신 안테나 곁에서 담배를 피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것이 영수의 습관이었습니다. 녹이 쓴 안테나는 한때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이 건물도 나도 똑같이 버려졌지. 영수의 중얼거림이 차가운 새벽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안주머니엔 빛바랜 군번줄이 늘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신분과 자긍심을 증명해주던 그 군번줄은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비실 서랍 깊숙한 곳엔 오래된 군용 무전기와 비밀문서, 사본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영수에게 이것들은 자신이 한때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했다는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라디오에서 군가가 흘러나올 때면 영수는 잠시 귀를 기울이다가도 이내 라디오를 꺼버리곤 했습니다. 그 노래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방 한편엔 곱게 접힌 군복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습기 찬 방 안에서도 그 군복만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수에게 남은 마지막 존재 증명이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동료들도 모두 그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영수를 배신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간 영수에게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던 그는 결국 옥상에 쌓여있던 철근 더미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건물벽에 교묘하게 위장된 군 감시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한 카메라는 쓰러진 영수의 얼굴을 선명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영상은 즉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정보처 서버로 전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한 사람의 단말기 화면에 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그 사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30년 동안 지우려 했던 얼굴이 화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최승우 중장의 아버지였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외곽 고지대. 낙엽이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는 옥상에서 영수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고여 있었고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곳곳에 설치된 위기 상황 감지 경보가 작동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감시 카메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영수의 쓰러진 모습을 다각도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군사 서버에 전송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상황실. 야간 근무 중이던 감시 요원이 화면에 이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색 경고등과 함께 보안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상 없나? 402구역에서 신호가. 요원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급하게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보안시설에 청소 담당 인원이 쓰러졌습니다. 즉시 확인 바랍니다. 몇 분 후 해당 영상은 곧장 최승우 중장의 개인 단말기로 전달되었습니다. 승우는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준비하고 있던 그는 갑작스럽게 울린 긴급 알람 소리에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 속에는 옥상에 쓰러진 한 노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승우는 처음엔 단순한 응급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확대되면서 그 노인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순간 승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의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에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평생 지우려 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잖아. 승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컵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배신자라고 믿어왔던 아버지. 군 기밀을 유출하고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지금 화면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우는 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채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작전과입니다. 사령관 최승우다. 즉시 기동특임 헬기 출동 준비해라. 네. 사령관님, 지금 시각이 새벽이고 혹시 어떤 상황인지요? 위장시설 402구역으로 즉시 출동이다. VIP 회수 작전으로 분류한다. 전화 너머 작전과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새벽에 갑작스럽게 VIP 회수 작전이라니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령관님, VIP 신원 확인과 상급 지시가 필요합니다. 승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에서 점점 약해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비공식 회수 작전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대상은. 승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대상은 내 아버지다. 상황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승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승우의 단호한 어조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헬기 출동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준비 완료까지 약 10분입니다. 당장 움직여라. 나도 현장으로 간다. 승우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군복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며 군인이 된 자신이 이제 그 아버지를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기동특임 헬기의 굉음이 새벽 하늘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승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텨주세요. 헬기는 위장 건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휘부는 술렁였지만 승우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영수의 호흡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승우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겨울 18살이었던 승우는 어머니 순자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사 기밀을 빼돌렸다는구나. 돈을 받고 적국에 정보를 넘겼다고 해.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집에 오지 않던 영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통보해 왔어. 너희 아버지는 이제 국가의 배신자야. 그날 밤 승우는 아버지의 모든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군복을 입고 웃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란 말 안 할 거예요. 그 후 승우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배신자라면 자신은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자신의 삶으로 씻어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각종 특수교육 과정까지. 승우는 잠들 때와 깨어날 때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최소희는 정말 모범적이군. 아버지도 군인이었나? 상관이 물을 때마다 승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승우에게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치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승우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배신을 자신의 충성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까지 올라왔습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동료들은 승우를 철벽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헬기 안에서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아버지를 미워해왔는지를 말입니다. 사령관님, 도착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에 승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그 낡은 건물의 옥상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면서 일어나는 강한 바람과 먼지 때문에 주변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승우는 헬기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쓰러진 사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얼굴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샌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승우의 입에서 30년 만에 그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맥박을 확인해 보니 매우 약했습니다. 함께 온 응급구조사 정혜나가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식도 거의 없고 상태가 위험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기억에 반응하면 의식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혜나의 지시에 승우는 당황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워버린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승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토록 지우려 했던 존재를 이제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우릴 버렸어요? 왜 배신자가 되셨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거의 의식을 잃었던 영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승우를 향했습니다. 기밀이었어.
말할 수 없었어. 영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약했습니다. 너희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떠난 거야. 승우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배신자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밀이었어. 말할 수 없었어. 영수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릴 듯 약했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참아온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천천히 맞춰지면서 군복을 입은 아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떠난 거야. 승우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로부터 들어온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기밀을 유출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해나가 심박 모니터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심박수가 회복되고 있어요.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말을 걸어주세요. 환자가 반응하고 있어요. 해나는 15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신속하게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고 링거를 준비하며 영수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영수는 힘겹게 손을 들어 승우의 군복 소매를 만졌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아들의 계급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잘 컸구나. 정말 멋진 군인이 됐네. 사령관까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자부심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명령을 거부했을 뿐이야. 영수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명령. 민간인 피해를 숨기라는 명령을 거부했어.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걸 덮으라고 했어. 승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쓰신 거예요? 상부에서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밀 유출 혐의를 씌웠어. 증거도 조작했고 나를 배신자로 만들었어.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너희까지 연루될까 봐서였어. 계속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가족을 지키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해나는 아버지의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훨씬 안정되었어요. 의식도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분노와 미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신 깊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믿고 평생 미워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령관의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한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괜찮다. 다 이해해. 너희 어머니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영수는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 너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해나가 무전기를 통해 연락했습니다. 구급차 도착 예정 시간 확인해 주세요. 환자 의식 회복했지만 정밀 검사 필요합니다. 승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놓친 30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나눈 첫 대화였지만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옥상에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새벽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때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진실이 이 옥상에서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하얀 천장과 벽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공간에서 영수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여전히 빛바랜 군번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제거하려 했지만 영수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것만은 떼지 말아주세요. 그 군번줄은 영수에게 자신이 한때 이 나라를 지켰다는 마지막 증표였습니다. 며칠간 영수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의식도 또렷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30년간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늦은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69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과 깊어진 주름 사이로 피로와 걱정이 엿보였습니다. 승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순자는 승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가락을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아버지가 우릴 버렸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30년을 살았어요.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믿고 평생 미워하며 살았다고요. 승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땐 말할 수 없었어.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너까지 잡혀갈까봐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영수 씨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을 뿐이야. 민간인들이 다친 사건을 은폐하라는 명령 말이야. 승우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말과 일치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다쳤어. 하지만 상부에서는 그걸 숨기라고 했어. 보고서도 조작하라고 했고, 순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영수 씨는 거부했어.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는데 어떻게 그걸 숨길 수 있느냐고 했어.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누명을 쓴 거예요? 상부에서는 영수 씨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기밀 유출 혐의를 씌웠어. 증거도 조작했고 영수 씨를 배신자로 만들었어. 승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옳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배신자라고? 순자는 승우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협박했어. 영수 씨와 연락하면 너희들도 연루시키겠다고. 가족들까지 조사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영수 씨더러 도망가라고 했어. 우리와는 연락하지 말라고. 가족을 지키려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순자는 무릎을 꿇고 승우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승우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영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옳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 침대에 누워있던 영수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순자는 영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아이들한테 당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괜찮아. 다 이해해. 너도 어쩔 수 없었잖아. 영수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승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수는 승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순자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됐잖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갈라져 있던 가족이 마침내 진실 앞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옥상. 저녁 공기가 차갑게 스며드는 이곳에서 승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정복상의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색 계급장이 달빛에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이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승우는 조용히 정복상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앉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자라고 믿으며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젊은 시절. 누구보다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어 아버지의 죄를 씻겠다고 맹세했던 날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심을 지킨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30년간 거짓 위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승우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곧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합참의장입니다. 중장 최승우입니다.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승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비공식 군 작전을 개인적인 이유로 강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입니다. 하지만 인명 구조였지 않습니까? 상황을 고려하면 승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승우에게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원동력으로 군인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사임서는 오늘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승우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상의를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입었습니다. 오늘이 이 옷을 입는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승우를 본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승우야, 얼굴이 왜 그래?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승우는 아버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많이 회복되어 혼자서도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그때 명령을 거부하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가족까지 고생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 글쎄다. 가족들이 고생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영수는 승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해. 군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계급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양심이야. 승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 사임하기로 했어요. 영수와 순자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규정을 어겼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군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노가 사라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영수는 승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순자도 승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승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72세의 나이치고는 회복력이 대단하다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침대에 앉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간단한 산책도 가능해졌습니다. 병실 창가에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는 이미 제거되었고 목에 걸린 빛바랜 군번줄만이 그의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영수가 옆을 돌아보니 의자에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영수는 처음에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승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보아왔던 엄격한 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승우예요.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릴 적 함께 공원에 놀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복을 입으니까 어릴 때 모습 같네. 승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 앞에서 짓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녁서 제출하고 왔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죠. 영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때문에 군인의 길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승우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30년간 저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아왔어요. 아버지를 뛰어넘는 군인이 되겠다고, 아버지의 오명을 씻겠다고. 승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제가 누구인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영수는 조용히 승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이번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고 싶어서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승우는 망설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저했습니다. 30년간 쌓인 벽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신 자신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승우야. 승우는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그 손길이었습니다. 천천히 승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30년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날 옥상에서 아버지를 본 순간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군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영수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걸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걱정과 사랑만 남더라고요. 영수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컸구나. 내 아들답게. 진짜 군인이 다 됐네. 아버지도 진짜 군인이셨어요. 계급장보다 양심을 선택하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할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번엔 제 마음에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럼 됐어.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영수는 승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그때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도 정말 사랑해. 병실 밖으로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이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 자신들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둘의 손은 조용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단절됐던 30년의 세월이 손끝에서 천천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몇 주가 흘렀습니다. 영수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식사도 혼자 할 수 있었고 간단한 운동도 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복을 입은 승우가 누군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승우 뒤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16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승우를 꼭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인사드려요. 승우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야.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는 승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래, 잘 왔다. 영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가족이었습니다. 손녀의 손을 덥석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름이 뭐니? 최하은이에요. 하은이. 예쁜 이름이네. 할아버지는 너를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어. 하은이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멋진 군인이셨다고. 영수는 승우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모였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올 줄 몰랐던 그녀에게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순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승우가 아버지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대요.
영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조사, 제가 사임하면서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어요.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도 일부 생존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승우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김 대령님이 증언해 주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옳은 일을 했다고 증명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간 억울함을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국방부의 재조사는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생존해 있던 관련자들의 증언과 새로 발견된 문서들이 영수의 무고함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영수 중령의 기밀 유출 혐의는 무고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또한 당시 그가 보인 양심적 판단과 용기는 군인 정신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순자가 영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승우와 하은이도 함께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은이가 영수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할아버지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영수는 손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되었구나. 다 끝났어. 창밖으로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옛날 위장 건물의 옥상도 보였습니다. 이제 그곳의 군 감시 카메라는 모두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는 오직 평화로운 햇살만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이제야 찾은 평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